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최근 마을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이 온라인 베팅이 해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책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마을 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 마을 산업이 뭐고 또 어떻게 시행되는 건가요? 대중에게 이제 생소했던 마을 산업이라는 것은 1912년 마을 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발굴을 하자라는 이 비전을 담아서 마을 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이라는 아주 거창한 타이틀을 달고 탄생을 했습니다. 경마라는 것이 이제 사행산업, 도박이라는 부정적인 것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내린 계획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모았었죠. 사실 이제 마을 산업은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를 아주 망라한 거대한 산업이에요. 근데 이제 현명관 회장 시절, 이 전임 회장이죠. 현명관 회장 시절에 들어서면서 2013년 12월입니다. 그때부터 아주 강도 높은 경영 변화를 시도를 하면서 네. 마을 산업 종합계획도 강하게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승마 인구의 확대가 대표적 과제였죠. 김단원 아나운서도 그 당시 승마를 했었죠. 네. 바로 그 일환으로 네. 그 당시 이 마을 산업 발전의 일환으로 김단원 아나운서도 그때 승마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네. 네. 문제는 대다수 승마장이 그 당시 김단원 아나운서도 다녔던 승마장들이 대부분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네.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승마장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승마장들이 굉장히 많이 폐업을 하게 됐고 지금은 없어진 승마장, 경영난에 있는 승마장들도 예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궁평 승마장 갔었잖아요. 네, 기억합니다. 궁평 승마장 자체도 굉장히 존폐가 어려웠고 네. 주인이 또 바뀌었던. 굉장히 큰 승마장. 그렇죠. 그것도 넘어갈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승마장들이 위기에 처하게 됐던 거죠. 지원을 계속해서 못 해줬으니까 네. 마사에서 또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말산업을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권이 바뀌고 그것이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서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그분들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이제 새벽 조교를 관찰을 하잖아요. 근데 네. 새벽 조교를 그 당시에 새벽 조교를 관찰할 때 관찰을 끝내고 늦게 나오는데 관람대에서 투신해가지고 운명을 달리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던 사업이었고 그것이 제대로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말산업의 명맥이 유지되지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올 6월까지도 네. 그린 승마존이라는 공모를 마사에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언제 터졌습니까? 네, 확산이 됐죠. 우리는 김단 아나운서 작년도에 중국에서부터 이미 코로나가 우리는 미리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12월부터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내에는 늦게 알려졌지만 우리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거고. 네. 근데 김단 아나운서 예전에 승무원 하셨으니까 누구보다도 네. 잘 알고 있었잖아요. 네. 중국 상황을. 근데 이미 코로나가 시작돼 있고 말 산업이 위기로 가고 있는데 마사이 시행처에서는 6월 달에 말 산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그린 승마장이라는 공모를 하면서 여기 이제 선정이 되면 뭐 홍보 지원도 해주겠다, 네. 표주얼도 매뉴얼 해주겠다, 마사이 추진 사업에 우선 참여 기회를 해주겠다 하면서 승마 인구 확대와 말 산업 활성화를 꾀하게 시작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7년에 지정됐던 39개의 승마장이 현역 기간 3년 만료로 갱신 심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조차도 우리 경마팬 입장에서 보면 조삼모사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말 산업이 위기에 처한 것은 저는 자업자득이다. 그렇다면 이 마을 산업에서 경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말 산업의 경제 산출 규모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2019년 2월 기준으로 경마가 말 산업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3조 4천억 원이거든요. 작년도에 경마로 법인세를 냈던 게 1조 4천억.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법인세를 내는 게 한국마사예요. 네. 관련 고용 규모가 2만 5천 명이에요. 네.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서 네. 경마 산업이 말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어요. 아까 그동안에 2012년부터 승마 산업이 시중했다고 그랬죠. 네. 그 승마 산업의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나 되나요? 8%가 안 돼요.
7점 몇 프로 되는 승마 산업에 네. 90%가 되는 경마를 등한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대처를 하지 못했고 지금의 사태에서 보면 이 말 산업에서 경마 부분이 사상 유례 없는 뒷방으로 밀려났고 주객이 전도돼 버린 네. 그런 상황으로 온 게 된 거죠. 근데 경마 산업에서 말 산업이 차지하는 포션은 네.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말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시행처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뭐 코로나19 사태로 경마의 이제 장기 휴장으로 말 산업 자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사위 위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예요. 근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경마는 사행산업이라는 주홍 글씨를 찍어놓고 네. 그 주홍 글씨를 지워주지를 않아요. 이번 국회 말고 전 국회 마지막 회기에 온라인 경마가 정부 입법으로 네. 올라가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많은 그 당시 새누리당도 많이 참여를 해줬었고 심지어 우리 잘 알고 있는 조원진 의원 있죠. 네. 조원진 의원도 찬성을 해줬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베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결정적으로 온라인 경마가 잘못됐던 부분이 있었죠. 그 당시 그 민주당 소속 한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낙선에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한 분이 계시는데 네. 자신이 가진 철학이 원리 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런 것도 해결하지 문중원 기수의 이제 고 문중원 기수의 사태가 있으면서 이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온라인 경마냐 네. 사고가 완전히 막힌 거죠. 그것과 이거를 결부시키면 안 되는 거죠. 네. 산업 자체에서 일부인 거죠. 문중원 기수의 사태는. 네. 근데 아주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진 그런 국회의원이 막았고 또 농림부 산하에서도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홍 글씨를 찍어놓고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당 의원들도 해주려고 했던 거를 당사자들이 뭐 이런 소리들을 하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자 해서 안 돼버렸던 거죠. 하지만 마사위에서 오랜 경마 팬들의 수건인 온라인 베팅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 과정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고 쉽게 말해서 지금 제주도 출신 이 민주당 출신의 두 의원이 예전에는 농해수위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농해수위로 오셨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온라인 베팅에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마사위 관계자들이 정말 1대1로 접촉을 하면서 조원진 의원도 대면 접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설득을 했었어요. 마사위 관계자들이. 네. 근데 이번에도 정권 의원도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고 이 어려움을 토로를 했고 마사위에서 굉장히 열정을 가진 전부 그 구성원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일부 구성원들이 그런 열정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돌아섰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노력들은 인정을 하는데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적극성은 없었죠. 이게 아니면 정말 우리는 망한다라는 이런 적극성이 마사위 전체 구성원들이 그걸 가졌냐 하는 부분은 네. 아니죠. 오히려 경마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 산업에서.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승마를 하면 좀 멋져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승마로 포장을 하고 경마를 오히려 득방 늙은이 신세로 내몰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있고 보조가 있잖아요. 그럼 주는 주대로 가고 보조는 보조대로 했으면 이 사태에서 충분히 보조된 승마산업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주가 무너지고 나니까 승마산업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된 이런 사태가 왔죠. 네. 하지만 마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노력까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행인 거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홍 글씨를 새겨놓고 있었는데 네. 여러 가지 기류가 뇌피셜을 좀 세워보니까 기류가 조금 바뀌고 있어요. 네. 이제는 온라인 베팅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는 무르익지 않았냐.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사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제일 아쉬웠던 거는 네. 그쪽 반대 논리는 전 국민의 도박화, 사행성이 너무 강화된다라는 것 때문에 온라인 베팅을 막았던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쪽 논리는 뭐냐? 강마편의 편이기였어요. 단순한 논리가. 네. 그러면 논리 대결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전 국민이 도박화되는 거하고 사행성이 강화되는 거하고, 단순히 이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경마 팬들이 편리하게 경마를 이용하기 위해서 온라인 베팅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다라면 논리 싸움에서 네. 이길 수가 없었죠. 그쵸.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 온라인 베팅은 그 당시에는 요원했죠. 그만큼 논리 개발도 못했던 거고, 어찌 보면 그런 논리를 내세웠다라는 것은 절실함이 좀 부족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과 반대 논리를 깰 수 있는 그 정연함으로 그들을 미리 설득했다라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온라인 베팅이 시행될 수 있었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던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기회를 네. 전 국회 마지막 회기에 날려버린 거죠.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시간이에요.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네. 네. 이제는 이제 그 반대를 이길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다시 만들어야만 돼요. 네. 마사이 또한 급격한 이제 경영 여건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직원들 감원을 한다, 연봉을 줄인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변화 관리에 능한 기업이 돼야 돼요. 변화 관리에 능한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요즘에 화두가 되는, 그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LG에서 최근에 LG에서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이제는 마사이도 받아들여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정말 대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Crisis is an opportunity라는,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마일산업, 즉 경마에서도 또 이에 해당되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정말 굿 퀘스천입니다. 영어로 하셨으니까 네. 영어로 한번 공유했는데, 자랑 좀 해봤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K뉴딜에 76조, 거의 80조라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를 하게 된 거죠. 네. 이 한국판 뉴딜이 핵심이 언택트 비대면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K 뉴딜의 키워드는 또 이 DNA 어스인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K뉴딜의 키워드는 DNA 어스, 네. 이 5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DNA 어스라는 것은 데이터, 네. 네트워크, AI, 네. 그 다음에 U는 언택, 네. 그 다음에 마지막 S는 SOC, 이 5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네. DNA 어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중에 그 첫 번째가 데이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데이터가 원래는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나타내는 수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럼 이걸 어떤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사람들이 데이터는 데이터 이퀄 네,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근데 데이터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럼 데이터는 객관적 수치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비 올 확률이 18%입니다 라는 얘기가 있죠. 2020년 8월 6일 강수 확률 18%. 네, 여기서 데이터라는 것은 네. 2020년 6, 18, 강수 확률 18, 이게 바로 데이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나타낸 수치를 데이터라고 하는 거지, 그 정보를 데이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를 잘 처리해서 네. 쓸만하게 만드는 것을 정보 처리라고 하는 거지, 데이터가 정보가 아니고 데이터는 객관적 수치고, 네. 그거를 쓸만하게 만드는 것을 정보 처리라 하는 거죠. 네, 이렇듯 이제 세상이 이제 컴퓨터로 돌아가게 하면 데이터가 존재를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감염 예상자들의 위치를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었으면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할 수도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정보 동의가 전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 동의는 필수적인 요소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태원발 그 감염자가 나타났을 때 네.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은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었으면 앰뷸런스가 미리 가서 선제적으로 그 사람을 검사를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었죠. 네. 참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런 데이터가 일상이 되는 사회가 좀 더 빠르게 올 거고 또 그중 정보 처리는 더 점점 중요해지겠네요. 이미 기후의 변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 수확 작물을 바꿔야 하는 것을 예측하는 정도는 그리고 또 이 수확량을 결정하는 정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마사회가 이번에 공공 데이터 제공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요. 그렇다면 그게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전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수기관 선정이 아니라 전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득점을 획득했기 때문에 마사이가 평가를 하면 맨날 C등급, D등급 맞았는데 네. 이거는 뭐 거의 만점을 맞았는데 제가 이건 참 격세지감을 느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2000년 초반이죠. 2000년 초반에 네. 그 당시 이제 오러클에 다니던 네. 오러클은 우리 이제 데이터 처리에 아주 전 세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업체잖아요. 네,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렇죠. 그 오라클에 다니던 제 막둥이 동생, 네. 우리 막내 동생, 지금은 모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 네. 그 막내 동생이 그 당시 오라클에 있으면서 마사회 그 서버를 네. 용역을 받았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버 용역을 받아가지고 서버를 정리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사야 같은 이런 거대 기업이 서버가 이런 정보 처리 상태는 너무나 놀랬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오라클의 용역을 줘가지고 마사야가 굉장히 그 정보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한 기반을 닦았죠. 네. 그게 2000년도에요, 2000년도. 네. 99년, 2000년도니까, 그로부터 지금 한 20년, 20년 정도가 네. 지났으니까, 그 뒤로 마사의 정보 처리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 경마도 이제 큰 틀에서 본다라면, 파트 2 국가에서 우리가 파트 1으로 간다라면, IT 강국인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한다라면,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K니들의 핵심인 DNA였어요. 네. 거기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같은 분야들을 네. 우리 마사이가 정보 처리 부분에 있어서 만점에 가까운 획득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온라인 베팅이라는 것은 네. K니들에서 뗄 수 없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네. 보면 단순한 사행산업에서 경마팬 편익을 위한 온라인 베팅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네. 정말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도 사감이나 온라인 베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네. 단순하게 도박 중독성이 온라인 베팅을 하면 강해질 거라는 그런 주장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이야기는 네. 정말 아무런 근거도 갖추지 못한 거예요. 네. 그냥 말로만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네. 그 말로만의 주장을 깰 수 있는 논리가 없었어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데이터, 축적된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한다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모든 부분에서 다 그러합니다만 온라인 베팅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마이카드에 가입을 하려면 네. 정보 활용에 동의를 해야 돼요. 네. 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란 말이죠. 네. 항상 우리는 그 정보 활용 동의하잖아요. 모든 부분에. 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하고 정보 처리를 한다면 도박 중독성 정도는 쉽게 판별해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데이터가 정보 처리를 통해서 AI까지 간다라면 쉽게 걸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박 중독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온라인 베팅이 되면 도박 중독성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도박 중독성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미리 걸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게 온라인 베팅의 최고 장점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이런 논리로 지금까지 반대했던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판별이 된 도박 중독성이 심한 걸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온라인 베팅에서 배제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온라인 베팅에 대한 건전성이 높아지겠죠. 네. 더불어 경마의 건전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현저하게 높아지는 거죠. 비례해서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불법 사설 경마 문제도 충분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못하겠지만, 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는 FIU부터 그러니까 금융정보분석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료 축적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들을 연계해서 활용을 하고 AI가 분석을 해낸다라면 불법 사설 경마 정도 잡아내는 것은 일도 안 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도, 전년도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불법 사설 경마뿐 아니라 불법 사설 도박 네.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추정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한국판 유질에 든 돈이 67조니까 뭔가 그거보다 더 많게 써서 70조? 정답입니다. 오, 맞췄나요? 정확히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습니다. 정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찍었습니다. 이 70조가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작년도 발표한 사설 도박 규모예요. 이제 경마만 되면 그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사설 뭐 토토라든지 모든 거 합쳐서 네. 70조인데 세금을 25%로 계산을 하면 70조면 그 추가 세금 또 떼고 있는 거 하니까 약 20조 가량의 세금 누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20조의 세금은 대부분이 목적세거든요. 목적세라는 것은 목적을 전용하면 어디든지 쓸 수 있는 세금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도 2030 간의 갈등, 2030, 400 간의 갈등, 네. 세대 간 갈등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부동산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 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집 문제가 크고, 그쵸. 취업을 해도 내 집 마련하기 힘드니까 결혼도 않고 출산율이 현저하게 적어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 네. 근데 한 해에 20조 가량의 금액을 목적세로 전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20조면 청년 문제, 세대 간 갈등, 노인 문제, 저는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 돈이 꾸준히 계속 그렇죠. 들어오는 매년. 돈인 근데 거니까요. 네. 문제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게 70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건 보수적으로 추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100조가 넘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100조가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미니멈 잡아서 형사정책연구원 말대로 20조 가량의 누수된 세금만 가지고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 이걸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은 아무도 몰라 이거를.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근에는 그걸 전달을 했고, 네. 많은 얘기들을 했고,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온라인 배팅도 좀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자꾸 돌아서고 전달을 참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너무 현실 문제에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네. 자,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합법적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세수 확보를 한다라면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마 팬들도 솔직히 말해서 경마장 가서 돈 거의 다 잃지만 내가 잃고 온 돈들이 좋은 일에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좀 가진다라면 배팅에서 잃고 나더라도 좀 편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봐요. 그러니까 불법 사설 경마를 막는 법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미로공원, 제주도 가면 미로공원 있죠. 네. 미로를 찾을 때 미로를 그냥 안에서 찾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미로를 쉽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어떻게 찾나요? 위에 가서 보면 보이죠. 네. 미로를 위에 가서 보면 네. 전체가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그 미로를 위에서 보면 쉽게 계단을 놓고 가면 보이는데, 불법 사설 경마도 위에서 바라보면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막을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위에서 바라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여러 가지 부분들도 네. 경마 부분도 마찬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뉴딜의 핵심의 DNA는 DNA 요스의 또 다른 핵심은 네트워크죠. 네. 그 네트워크 핵심이 무선 인터넷이고 5G거든요. 네. 네트워크는 무선 인터넷과 5G가 당연히 중심이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세계 최고 기술력이 어딥니까?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기 때문에 이거는 일도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정보와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힘이 네트워크잖아요. DNA에서 D와 N은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결정되는 시대, 네. 그것이 바로 미래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경마의 CI가 레츠런이잖아요. 경마하면 이 떠오른 이미지와도 맞는 새로운 CI도 만들 수 있고 또 이 경마의 이미지를 그런 이미지로 메이킹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제대로. 잘 알고 있나요? 정말 멋진 얘기했어요. 네.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인데, 네. 경마 CI가 레츠런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스럽게 알고, 요즘은 경마공원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레츠런 파크라고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레츠런 하면 단순한 경마 이미지만 떠오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D와 N. 네. D와 N은 빠름이잖아요. 네. 그 빠름이 경마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츠런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그거보다는 CI를 그걸 활용해서 만든다면 정말 멋진, 세계적으로 멋진 CI를 또 만들 수 있는 부분도 보이네요. 네. 그리고 경마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마를 자꾸 강조를 했던 게 이미지 네. 메이킹 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호박인데 줄을 막 그어. 네. 매직 가져다가. 네. 그리고 나 수박인데. 나 수박 맞다니까? 먹어보니까 호박이거든. 아니야, 나 수박이야.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왔어요. 네. 근데 누구도 안 믿어. 네. 아무리 승마를 해도 너희는 경마장이잖아. 도박산업이잖아. 네. 심지어 농림부에서도 너희는 경마산업이니까 안 돼. 이렇게 중국칠 찍었잖아요. 네. 그거를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게 아니라 지금 김단 아나운서 제대로 핵심을 짚어줬는데 네. 그 D와 N을 이용해서 새로운 CI를 만들고 그 CI를 DNA 엽수와 결합시켜서 네. 경마 맞는 이미지로 CI를 만들어낸다라면 바로 그게 제대로 된 이미지 메이킹 기법이 아닐까요? 네. 정말 멋진 얘기했네요. 정말 진정성 있는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국민들도 당연시 경마라는 이미지와 그런 이미지가 매칭이 된다면 네. 오히려 좀 더 그 도박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경마하는 부분이 네. 이렇게 현대사회와 맞는 DNA 엽수와 맞고 또 빠름도 결부가 되는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더라면 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AI가 있죠, AI가. 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AI는 이제 그 정보를 주었을 때 정확한 출력을 주는 컴퓨터를 AI라고 하잖아요. 네.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 학과라고도 않고 그 전산학개론이라고 그랬어요. 오. 그러니까 저 다닐 때 전공필수 3학점, 네. 전산학개론이 전공필수 3학점이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금으로 치면 C 언어. 지금 우리 코딩할 때 네, 코딩할 때 코딩할 쓰는 때, C 언어가 그 당시 네. 전산학개론으로 전공필수 3학점이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걸 왜 배우지라고 생각했던 전공필수 3학점짜리 그것이 네. 지금 제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네. 다시 이렇게.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 핵심은 기계학습과 딥러닝이에요. 네. 그 딥러닝이 되면 이세들도 이기잖아요. 네. AI가. 네. 계속해서 딥러닝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딥러닝이 되는 AI가 말산업의 접목이 된다고 보십시오. 네. 최근에 이제 말산업에서 보면 혈통페이지만 가서 보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접목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발전을 시켜보려고 하거든요. 한국의 자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네. 근데 AI가 예를 들어서 혈통 부분에 접목이 된다라면 딥러닝이 된 AI가 혈통 부분에 접목이 된다라면 네. 우수 시순말 어떤 말과 어떤 말을 접목시켰을 때 어떤 말이 생산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네. 자연스럽게 판별해낼 수 있는 기가 막힌 부분이 되죠.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가 파트 2 국가이지만 일본은 파트 1 국가죠. 물론 이제 홍콩 가서 경마도 해보셨잖아요. 네. 근데 홍콩은 생산이 안 되는 파트 1 국가예요. 네. 근데 우리는 생산이 되는 파트 2 국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은 그런 AI 기술이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요. 네. 그런 우수한 말들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원천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파트 원으로 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질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DNAS를 충분하게 활용한다면 네. 온라인 배팅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분, 네. 이 말산업, 네. 또 승마에서도 우리가 지금 뭐 외국 말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원블럼 같은 경우니까 이게 더러브릿이 아니긴 합니다만, 원블럼이라고 왜 우리가 그걸 못 하겠어요? 원블럼 가져다가 또 그렇게 개량하면 되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승마 부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맞이하고 있는 우리 K리들과 맞춰서 DNAS는 네. 경마에 있어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 부수적인 분야들에서도 이 선점 효과가 있긴 하지만 특히나 이 온라인은 위너 테이크스 올 시장이잖아요.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시장인데 이 마사회의 온라인 베팅의 시작이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의 선점을 말하는 거겠네요. 김단 아나운서는 OS, 컴퓨터 OS 어떤 거 사용하죠? 저는 윈도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윈도우는 마이크로소프트 거죠. 네.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게 네. OS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먹었어요. 네. 그 다음에 브라우저는 어떤 걸 쓰나요? 요즘은 네이버 웨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웨일. 네. 그만큼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네이버 웨일이 광고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실제적으로 저는 크롬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크롬이 거의 브라우저 시장은 독식하고 있다시피 하잖아요.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가지 익스플로러라든지 익스플로러 엣지 뭐 다 만들어냈지만 결국에 크롬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나마 네이버에서 네이버 웨일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니까 네이버 웨일이 굉장히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시켜서 내놨기 때문에 네. 쓸만은 한데 좀 네. 너무 좀 조잡하게 또 네. 따라붙는 것들이 많아서 저는 그게 불편해서 그냥 네. 크롬을 쓰고 있는데, 두 가지 동시에 같이 그렇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시장은 위너 테이크스 올 시장이에요. 네. 컨텐츠 제작자와 네. 플랫폼 서비스 회사가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는 시장이죠. 네. 최근에 이제 그 배달 시장, 플랫폼 네. 회사들 네. 차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네. 플랫폼 시장은 모든 걸 다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그 한국마사회가 이 온라인 베팅에 있어서 전 세계에서 만약에 이 선점을 한다면 우리 시스템이 네. 세계 세계 최강이라는 걸 인정만 받게 된다면 네. 위너 테이크스 올 하는 거예요. 네. 다른 나라들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이게 지금 카자흐스탄은 MOU까지 체결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베트남 호치민, 그 다음에 하노이, 여기도 이제 경마 운영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고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카자흐스탄 알마티 경마장도 LOI, MOU가 아니라 LOI까지 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중국하고도 아마도 지금까지는 아직 이제 그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중국하고도 비공식적인 건데,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말이 오가고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네. 되면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온라인 베팅을 안고 있는 나라는 아일랜드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네. 하고 있는 나라들의 시스템 자체도 그렇게 썩히 좋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게 좋다라면 우리 거 갖다 쓰겠죠. 우리 경마 수출하듯이 네. 위너 테이크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만 가지고도 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 게 좋다는 걸 지금 우리만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아니 우리도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알고 있는데 우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모르고 있는 모르고 거네요. 있는 네. 정말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고, 얼마 전 그 5G 상용화 국가 중 현재 그 점수를 매겨서 보니까 1위에 대한민국이 당당히 랭크가 됐어요. 우리 이제 기술력과 앞선 DNA, 아까도 말했다시피 데이터, AI, 네트워크라면 세계 유수의 파트 1 국가들과의 격차는 그냥 쉽게 저는 좁혀버릴 거라고 봐요. 네. 왜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마계, 전 세계 경마계에서도 분명히 파장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천두주자로 우뚝 설 수 있겠고, 우리나라도 분명히 위너 테이크스 올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온라인 베팅은 경마편의 이제 단순한 편익 증대를 넘어서서 코로나가 몰고 온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에 있어서 네.
다양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효과가 더 발생할지 예측조차 힘들죠. 네. 나비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점들, 우리 이제 본장 말고 지점들도 반대 논리에 굉장히 부딪혀서 더 이상 지점은 확장이 안 돼요. 있는 것도 폐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가미에 이제 총액제에 또 걸려있기 때문에 지점도 어렵죠. 더 이상 넓혀가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갈 길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사에서 S죠. 네. 디지털 SOC죠. 네. 아까 그게 이제 온라인 베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경마 운영 시스템, 그거를 바로 이제 디지털 SOC라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 베팅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세계 경마계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보면 추격자 입장이었죠. 네. 이 추격자 입장, 이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K뉴딜을 발표하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추격자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K뉴딜을 통해서 그 핵심 DNA 요소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선도자로 도약을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경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 세계 경마계에서는 2위권, 3위권 추격자 입장이었거든. 다른 나라들 모방하고 추격하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경마도 이제는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 온라인 베팅을 더 이상 머뭇거리면서 시기를 놓치다가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말 산업에서의 많은 기득권을 양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기득권을 양보하는 겁니다. 이제 그냥 버리는 거죠. 최근에 세계적 기업 허치라고 있죠. 네. 렌트카 회사로 대표되는 네. 코로나19 사태로 허치가 망했잖아요. 그리고 세계 자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아람코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나요? 네, 지금은 애플이 1위입니다. 아.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듯이 누구도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 코로나가 가지고 왔어요. 네. 하지만 이런 코로나가 몰고 온 이런 바람들을 충분히 잘 이용한다면 네. 말 산업이 중요한 만큼 시기를 놓치지 않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요소인 DNA 어스를 다 가지고 있는 온라인 베팅 시행을 위해서 우리 마사이뿐 아니라 마사이 유관단체, 관련단체, 경마팬까지 모두 하나 뜻으로 뭉쳐서 지금 시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D와 N은 빠름이거든요. 네. 속도. 네. 시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네.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선도자는커녕 추격도 못하는 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정말 추격자 입장에서 선도자 입장으로 우뚝 서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지금은 누가 예전에 잘못했고 누가 예전에 잘했고 네가 잘했으니까 네가 못했으니까 이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고 과거의 잘못들은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되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는 모두가 하나가 돼서 네. 한 뜻으로 온라인 베팅을 꼭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길게 설명을 했던 것이 온라인 베팅의 당위성이고, 네. 지금까지 온라인 베팅을 저지하는 쪽의 입장이었던 네. 사행성의 강화, 도박성의 강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아주 정당화된 논리죠. 네. 깰 수 있는 철벽 논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극장의 영화를 배급하는 회사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네. 극장 배급이 아닌 온라인판으로 풀고 있어요. 네.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만큼 온라인 시장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영화 자체 배급을 전 세계 독점하고 있는 애들도 온라인으로 이번에 시범적으로 영화 4편인가를 온라인으로 풀었어요.
그 정도예요. 이 온라인을 미룬다는 것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언택트 시대에서는 그냥 나 죽일게. 나 빨리 죽여줘. 네. 이거거든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했네, 누가 잘했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이제는 진짜 한 마음 한뜻이 돼서 온라인 베팅의 시행을 위해서 우리 경마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힘을 합쳐 봤으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베이팅을 통해 이제 우리가 위너 테이크스 올 선점 효과를 가져야 한다라는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김상윤 해설위원님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그러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